시간이 지나면 보철물의 모양이나 주변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봐도 티가 나고 좀 인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만 본인은 익숙해졌고 괜찮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느껴지셨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건데 붓고 피나고 통증이 온다거나 모양이 좀 신경 쓰인다면 일단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앞니 보철물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기 때문에 수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불편함이 없으시더라도 보통 한 10년 정도 쓰셨다면 불편함이 없으시더라도 한 번 정도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보는 것이 안전하겠죠. 이분은 70대 여자 환자분이시고 저한테 치료받으신 지가 한 20년이 넘으신 분입니다. 50대 때 처음 오셨는데 그 당시에도 앞니에는 이미 브릿지가 있었고 20년 전에 치료를 한 번 했고 한 10년 정도 쓰신 다음에 탈이 한 번 나셔서 또 한 번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10년 정도 되셔가지고 이제 또 탈이 나셔가지고 치료를 하게 됐는데 붓고 좀 약간 음증의 느낌이 나고 좀 피도 좀 나고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나셔서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네, 브릿지라고 부르는 인공 치아는 예전에 많이 썼던 치료 방법이고요. 치아가 빠지면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에 양옆에 있는 치아를 이용해서 그걸 씌워서 연결하는 방식의 말 그대로 다리를 놓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요즘은 치아가 빠지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치료 방법이 임플란트 치료입니다. 임플란트가 없던 시절에 많이 했던 치료 방법이라 특별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치아가 빠진 부위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양옆에 온전한 치아에 대해서 건드려야 되는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 치아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다 떼내야 된다는 단점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임플란트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가장 흔하게 브릿지를 요즘 하는 경우는 이미 브릿지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탈이 났을 때 브릿지로 교체를 하거나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브릿지를 걸었던 치아 중에 한 군데에서 염증이 생긴 것이 발견이 되었고요. 전체 브릿지를 일단 조심해서 제거했습니다. 특히 큰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치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주 조심해서 나머지 치아는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해서 보니 치아 하나는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가장 중심에 있던 치아였어요. 그래서 그 치아는 발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치아들은 오래됐으니까 약간 부식도 일어나고 충치가 자연스럽게 생긴 부위들은 적당히 그냥 잘 제거를 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게 첫 단계입니다. 제거하고 발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아무는 걸 기다립니다. 잘 보이는 앞니이기 때문에 임시 치아를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해서 환자분이 불편하시지 않게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아무는 시간이 최소한 3주, 길게는 한 3개월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뼈의 상태나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 아물고 나면 이제 임플란트 심을 계획을 해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빠졌던 부위나 이번에 뺀 부위를 포함한 부위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죠. 임플란트 식립 후에도 뼈가 붙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또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도 다시 임시치아를 깨끗하게 해서 충분히 기다립니다. 임플란트가 완전히 굳으면 임시치아를 제거하고 본을 떠내고 디지털로 스캔을 해서 인공치아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제작해서 껴드리면 끝. 잘 쓰시는지까지 확인을 하면 완료하는 거죠. 치아를 뺀 후에는 잇몸뼈는 점점 얇아지면서 소실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앞니 같은 경우는 뼈가 아주 얇아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심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먼저 이를 뺐을 때 필요하면 뼈 이식, 치조골 이식을 해주면 도움이 될 때가 많고요. 임플란트 심을 때는 진단을 CT나 3차원 진단을 해서 가이드를 이용해서 심을 위치나 깊이나 이런 거를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해내서 정확한 위치에 심어야 튼튼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은 워낙에 기술이 좋아서 신경 써서 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빠진 부위에 충분히 아물고 뼈를 잘 넣어주고 진단을 정확히 한다면 임플란트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이번에 치료하신 분은 저한테 20년을 넘게 치료받으신 아주 가까운 분이시라서 치료 끝나고는 충분히 만족하시고 아주 좋아하시고 가셔서 아주 마음이 흡족했고요. 앞니의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쓰기 편하고 튼튼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모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철물의 모양이나 주변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봐도 티가 나고 좀 인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만 본인은 익숙해졌고 괜찮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의 얘기도 좀 들으시고 스스로도 판단을 하셔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철물이라는 것이 수명이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에서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끝까지 평생 쓰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교체를 한다면 되도록이면 너무 많이 상하기 전에 교체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중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경치료를 한 치아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돼도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과에서의 확인이나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지만 약간 그렇다고 하셔도 가서 의견을 물어보시고 치과 분야는 정말 기술의 발전이 빠릅니다. 다른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가서 상의하시고 좀 기회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